뉴스에 대장동 사건 나올 때마다 복잡하고 어려워서 넘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대장동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고등학생도 이해할 정도로 쉽지만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장동은 분당의 마지막 노른자의 땅이라고 불릴 정도로 입지적으로 매우 훌륭한 곳입니다. 2017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주도하에 개발이 진행되었고 지금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되어 있습니다. 원래 성남시는 대장동을 100% 공공으로 개발하려고 했는데 그러려면 자체 자금을 쓰거나 지방채를 발행해서 빚을 내 사업을 해야 했지만 당시 성남시 자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미래 개발 수익을 담보로 사업 자금을 대출받는 PF 대출을 활용해야 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공기업이라 PF 대출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PF 대출을 받을 민간 법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는 민간 합동 개발을 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성남의 뜰이라는 자본금 50억짜리 민간 합작 특수 목적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지분 구조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지분 50%에 한 주 추가해서 과반, 5개 금융사 43%, 민간회사인 천화동인 6%, 그리고 역시 민간회사인 화천대유 지분 1%에 빼기 한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인 설립 시에는 보통 자본금을 투자한 비율만큼 지분율을 갖게 되는데 투자한 자본금을 출자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출자금은 각각 성남도시개발공사 약 25억, 5개 금융사 약 21억, 천화동인 약 3억, 화천대유 약 5천만 원입니다. 성남의 뜰은 PF 대출을 받아서 대장동 일대 토지를 매입하고 택지 개발 후에 땅을 민간 시행사들에게 매각함으로써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됩니다. 이때 사업 수익 중 5,903억 원을 배당금으로 주주에게 배분했는데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30억을 받았고 이는 전체 배당금의 31% 정도 됩니다. 그리고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은 4,040억을 받았는데 이는 전체 중 68%입니다. 지분율과 배당금 분배 비율의 괴리가 너무 큽니다.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의 합산 지분은 7%인데 이익 배당금의 68%를 독식한 것입니다. 출자금 3억 5천만 원으로 4,040억을 벌었으니 약 1000배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이죠. 이건 일반적인 민간 합동개발의 배당 구조와 매우 다른 비정상적인 배분인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문제는 성남의 뜰 설립 시에 설계된 사업계획서에 비정상적인 조항들이 있었던 것인데요. 나머지 개발 이익금은 전부 민간에게 돌아간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보통 확정이익 계약이 되어 있더라도 개발 이익금이 과도하게 켜질 경우 민간으로부터 초과이익을 공공이 환수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게 일반적인 형태의 설계인데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것은 굉장히 비상식적인 사안입니다. 이상한 내용은 또 있는데요. 보통 금융사는 PF 대출이자 수익을 위해 개발 사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지분율이 높더라도 이익금 배당은 극히 소액만 받는 것이 정상이고 성남의 뜰의 5개 금융사도 약 32억 원의 배당금을 받은 것은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이 충족되려면 보통은 PF 대출에 대해 민간 법인이 대출 반환에 대한 보증을 서는 것이 필수인데 성남의 뜰 사업에서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대출 보증도 서지 않았습니다. 즉 사업이 망했을 때 대출액 상환에 대한 책임을 민간이 지지 않고 오히려 빌려준 금융사가 지는 구조였는데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의 사실상의 사업 리스크는 출자금 3.5억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화천대유는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성남의 뜰이 분양한 토지를 낙찰받아 아파트를 짓고 분양해 시행이익 약 4천억을 추가로 벌어들였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의 소유주인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과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유동규 사이의 유착에 의한 권력형 비리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로비를 통해 유동규로 하여금 비정상적인 사업 계획을 설계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최근 이 사건은 1심 재판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한 관련 인물들이 전부 유죄 판결을 받았고 총 추징액은 473억 원입니다. 이 추징액은 당초 검찰이 구형했던 7천억대 추징액에 한참 못 미치는 액수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항소 포기를 하였습니다. 공공으로 환수할 수 있는 남은 6천억대의 추징 가능성을 검찰이 스스로 포기한 것인데 이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법무부의 항소 포기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가 최근 정치권에서 상당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제 대장동 사건 잘 이해 가셨을까요? 혹시 어떤 주제든지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